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정말 뭐 21번, 22번째 계속 규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뭐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상승폭이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면서 조정을 받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팬데믹 상황,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자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더 지금 계속 뜨거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재현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규제 그리고 그다음에 뭐 팬데믹 같은 이런 경제 뭐 불경기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다면 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방송 중에도 그렇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 다음에 또 뭐 세미나 안내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21번, 22번째 뭐 계속 지금 규제가 쏟아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불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자, 일단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수요자들,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 뭐 공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집값을 올린다,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집값을 잡겠다. 자, 규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가 그 헤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다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집값 안정화 대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그렇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죠.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집값을 낮추겠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초기 출범, 그러니까 2017년 5월 이전 상태로 부동산 가격을 더 낮추겠다, 이렇게까지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일반 시민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라면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속 뭐 대책을 내놓고 그것도 아주 고강도 대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더더구나 뭐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을 뭐 한 푼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까지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뭐 많은 경우에 이번에는 집값이 잡히겠구나, 이번에는 집값이 떨어지겠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값이 좀 떨어지고 나면 사야지, 내가 집값이 좀 안정화되고 나면 사야지, 이렇게 계속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값을 잡는다고 했던 게 결국은 계속 상승으로 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양치기 소년 효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양치기 소년이라는 게 뭐 늑대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안 나오니까, 실제 뭐 늑대가 나타났을 때 당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치기 소년 효과라고 하는데, 정부의 정책,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것에서 보자라면 정부가 그것을 뭐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대의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 효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그 6.17 대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추가 규제로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실수요자 쪽으로 자꾸, 그렇죠, 처음에 뭐 한 20번째 대책까지는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고가주택이라든지 이런 쪽만 주 타깃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핀셋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런데 규제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들, 더더구나 내가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3억 초과 아파트를 사면 이 전세 자금 대출까지 다 회수를 해버리겠다. 아니면은 또 뭐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많은 분들이 그렇죠. 물론 구제책들이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또 구체화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출의 규모가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도 작아지면서 뭐 결국 이거 뭐 우리까지 이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방까지도 지금 뭐 특히나 뭐 대전이나 청주 같은 지방까지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지가 내려갔으니까 지방까지도 지금 좀 타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규제가 나와서 집값을 잡는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자, 근데 조금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무주택이나 전세를 살고 있다가 내가 집을 좀 이제 한번 사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규제에 타격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이러다가 오히려 더 강한 규제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내가 평생 집을 못 살 수도 있겠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공포 구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포 구매. 우리가 패닉 바잉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요. 패닉 바잉.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공포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히려 더 강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사는 게 맞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집을 사겠다고 나서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규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오히려 집값이 뭐 과열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런 어떤 공포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저금리 상황인데요. 자, 지금 뭐 기준금리 자체가 뭐 0.5% 정말 사상 뭐 최저금리잖아요. 0%대라는 것 자체가. 더더구나 지금 뭐 정기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0.9%였다가 0.8, 0.7, 0.6, 0.5 지금 수시입출금 같은 경우에는 0.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계속 이것을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해놓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노후가 돼서 이자로 생활할 수 있을까? 이자로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아. 자, 이러다가 나중에 마이너스가 금리가 돼서 정말 스위스에 있는 은행들처럼 그렇죠. 스위스의 은행 같은 경우 실제로 뭐 계좌 유지 수수료라고 해서 오히려 예금을 해놨는데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일종의 공포감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불안감이든 이런 공포감이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지금 부동산 오히려 안전자산 쪽으로 내가 뭐 파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수요자들이 몰리는 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을 올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자, 지금 현재보다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집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보다 내년에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매매가격 전망지수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130을 넘어섰어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어쨌든 지금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학습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아까 그 불안감도 결국 거기서 나왔다고 보듯이 결국은 시간이 지났더니 규제가 나와도 오히려 집값은 올라가더라. 결국은 집을 산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 결국은 내가 집을 안 사고 있었더니 집을 산 사람들보다 나의 자산이 더 낫더라. 집을 사는 게 오히려 자산 가치가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느껴왔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집값을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 그러니까 중간값이 9억 2,582만 원이나 되는데 9억을 넘어간 것도 사상 뭐 최초인데, 자,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6억 정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3년 만에 6억짜리 아파트가 그것도 중간값이요. 9억을 넘어섰다 보니까 거의 52.7%,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그것을 실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로또 청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는 거겠죠. 자, 더더구나 서울 아파트에 이제 PIR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그 프라이스 인컴 레티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서 소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것이 11.7이라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평균 정도의 지금 소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평균 정도 아파트 그러니까 9억 2천짜리 아파트를 내가 살려고 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 11.7년. 짧네 생각보다. 그게 아니죠. 자, 이 PIR 지수라는 거는 놀랍게도 내가 소득이 연봉이 만약에 7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연봉 7천만 원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렇죠.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한 9억 2천 정도라 그러면 연봉 한 8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연봉 8천인 사람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매년 8천만 원씩 모았을 때 그렇죠. 그렇다면 11.7년이 걸린다고 하더라. 사실상 뭐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뭐 한 7, 8천만 원 연봉 받아가지고 1년에 만약에 뭐 한 3천만 원씩 내가 모았다. 엄청 많이 모으는 거죠. 저축을.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지금 9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3천만 원씩 10년을 모으면 3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려 9억짜리 아파트 사는데도 1년에 3천만 원씩 모아서 거의 30년 정도가 걸려야 중위 아파트 가격을 살 수 있다라는 거. 30살에 모으기 시작하면 거의 한 60살은 돼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뭐 피부로 와 닿는 거죠. 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서울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9.6까지 치솟았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보다는 1년 뒤가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5년 뒤, 앞으로 10년 뒤에 훨씬 더 집값이 많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집을 사야 돼. 이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유효수요의 증가가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내가 아무리 집값이 올라간 뭐 공포를 느끼고 있고 내가 집값이 올라갈 것에 대한 아무리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구매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런 수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효 수요라는 거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 싶은 마음이 많아도 뭐 집값이 올라갈 일이 없는데 지금은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가 넘쳐난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의의 통화량이라고 하는 M2죠. 그렇죠. 2년 만기 정기예금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넣은 뭐 좀 넓은 의미의 통화량인데 자, 이것이 3018조 5,550억 원. 야, 올해 들어서 이제 3,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이 지금 넘치고 있고 자, 그 안에서도 갈 곳을 잃은 돈, 뭐 아직도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부동자금이다, 유동자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동자금이 무려 1,100조 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많은 분들이 지금 정기예금 쪽에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기예금 쪽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11조 정도가 빠져서 수시 입출금 쪽에 지금 요금을 예금이 24조는 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돈을 딱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일종의 우리가 그 뭐 실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딱 어떤 내가 마땅한 거 있으면 바로 사겠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전국의 토지보상금 이제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49조 한 2천억 한 50조 정도 되는 이런 토지보상금이 또 부동산 쪽으로 부메랑으로 또 날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부동산의 희소 가치는 높아지고 있죠. 자, 분양가 상한제 이제 7월 29일부터 시작이 되죠. 자, 재건축 부담금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2년 의무 거주해야지 재건축은 뭐
분양권 주겠다. 자, 첩첩산중. 자, 이제 재건축이 좀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6억 이 아파트는 지금 30% 이내로 지금 추락했죠. 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에 지금 42,000에서 23,000, 13,000으로 계속 줄죠. 자, 4기 신도시, 뭐 미니 신도시 얘기 나오지만 수요자들은 내가 수도권보다 오히려 서울 안에 있는 새 집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전세가 상승이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자,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가 이미 4억 6천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지금 173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세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임대차 3법이 되면 오히려 지금 법이 생기기 전에 빨리 전세가를 올리겠다. 아니면 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전세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현금을 들고 갭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갭 투자가 늘어나면 계속 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방송 중에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를 오시면 서울 역세권 쪽에 소액 투자 전략들을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짜드리고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란 주제를 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또 주말 특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제가 직접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뭐 규제에 관한 얘기라든지 호재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특정 지역들 중에서 어떤 곳을 투자해야 될지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세미나를 제가 1시간 반, 2시간 해도 끝나고 나면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1:1 상담도 직접 다 해드립니다. 제가 직접이요. 자, 그리고 또 뭐 투자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것까지. 그래서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좀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네,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